유세차 2021년 신축 4월 11일 조선의 철학자 돌 김용옥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포들은 천지의 운행 속에서 끊임없는 창조의 대업을 모색하며 우리와 더불어 숨쉬고 있는 하느님께 우리 한민족의 성경인 동경대전이 소기한 원래의 모습대로 완성되었음을 감히 소고하나이다. 바로 102년 전 오늘 4월 11일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며 제3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이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추상적, 보편적 정신은 외래 문명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동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동학은 논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광활한 아시아의 대륙에서 살면서 응축시켜온 가슴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삶의 도약이며 생명의 완성입니다. 동학은 거짓을 모릅니다. 동학은 사람 됨의 가장 깊은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동학은 신비를 거부하는 동시에 생명의 모든 신비를 포용합니다. 동학은 우리 민족이 신단수 아래 신실을 베푼 후 온 인류에게 홍익인간의 진리를 펼친 그 체험 전체의 응축태입니다. 21세기는 동학의 시대입니다. 서학의 본질도 모두 동학으로 귀속될 뿐입니다. 동학은 코리안의 비전인 동시에 전 인류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갈망입니다. 모든 종교를 뛰어넘고 상식과 과학의 궁극을 포용하는 선포입니다. 수은 큰 선생님이시여, 이제 당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경전이 당신의 소기한 대로 무사람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나이다. 이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정성스럽게 사들고 가슴에 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옵고 그들 자손만만 대대로 인류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전의 출간으로 인하여 부질없는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와 유무상자의 포용이 이 사회의 새로운 덕목이 되게 하소서. 동학의 정신에 따라 이 조선 땅의 정수인 청수 한 그릇과 향기 드높은 향불을 피워 공신전원하오니 상향하시옵소서. 상향 상향. 2021년 4월 11일 동경대전 상제 초일 돌 김용옥. 진실로 제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벅차게 제 가슴을 치고 올라옵니다. 제 인생에 근 50년 이상 제 인생을 지배해왔던 동경대전, 수은
해월 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수은과 해월이라는 분을 내 인생에 다리에 놓아 주신 표영삼 선생이라는 분을 오늘 비로소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표영삼 선생님은 당신이 돌아가시면서도 일체 이 세상에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당신의 시신을 병원에다가 기증해 버리고 일체의 모든 제식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뭐 제사 같은 거 뭐 상을 거부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분에게 이 청수 한 그릇이라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더없는 위안이고 기쁨이고 제가 살아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동경대전 1, 2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정식으로 출간이 돼서 정말 신구약을 합친 인류에서 아마도 그 성경으로서 가장 인간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게 신구약이라고 하는 유대교 경전과 기독교 경전인데, 그거를 뭐 도저히 그 무게감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위대함을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민족의 바이블이 생겼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 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진심으로 시장에게서 누굴 찍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오직 현 정권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도 국민들의 그 현명한 질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앞으로 오는 우리 민족의 정치인은 이 동학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 스스로 만든 우리 민족의 이 바이블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손에 드는 순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안 사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모르면은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지금 이것으로서 최소한의 학자로서의 모든 의무라고 그럴까, 나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단은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경대전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이것은 하나의 그 정치적인 무슨 이 동학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항거하는 뭐 어떠한 운동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동학 이상의 심오한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 동학을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발견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하지 않으면 정치가 우리에게 하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반성은 누구나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성이라고 그래봐야 여당의 수뇌부들이 지도자, 당내 지도자들이 무슨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건 반성이 아니거든요. 반성은 1차적으로 내가 오늘 처음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만은 문 대통령이 반성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이 진보 정치가 진정한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학을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열고 핍박 속에서도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열고 토론을 해서 한 줄 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동학의 위대한 거는 토론의 문화고 개방의 문화고 상식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진보 세력들은 토론이 없고 아이디어의 교환도 없고 진정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암암리 문 대통령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사악한 놈들은 마음대로 말하게 되고 문 대통령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한국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정치가 잘못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제는 나라를 이 동경대전을 만든 사람들은 오직 그 당시 나라가 그냥 모든 열강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옛날에 평범하게 동학난이라고 배워왔던 그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벌써 이 수원 선생님은 1860년대에 앞으로 그러한 운명이 이 나라는 이미 이게 국군이 이렇게 가면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원인이 뭐냐? 우선 왕조가 썩었고 이 나쁜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을 거다 이거야 지금. 중국을 봐라. 다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 하고 있냐? 이거를 이겨내려면 지금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이라도 차려야 되지 않냐? 정신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개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위대한 이 동경대전을 탄생시켰는데 오늘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위대한 경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도 나른하게 살고 있는 거죠. 나른하게. 착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건 문제를 안 익힌다고 해서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갈망을 어떠한 난관을 부딪히더라도 뚫고 나가서 그거를 성취하는 그 기간이 5년 내에 충분히 하나라도 했어야지. 지금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한다 이런 말만 하고 레토릭만 하고 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봐야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진정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대통령이라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동학의 정신을 배우세요. 동학의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나마 19세기 중반에 이렇게 깨인 정신들이 역사를 염려했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이 위대한 경전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훈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수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독립운동사를 한번 보세요. 김구 선생도 황해도 접주였어요. 접주였고 이 동학의 정신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분도.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최대 사건이 뭡니까? 전 세계를 떨쓱하게 윤봉길 의사.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독립운동으로만 알고 있죠. 예산 거기가 그냐면 그 4대 교주 그 박인호 선생이 사시던 곳이고 거기서부터 동학의 정신이 쌓여가지고 그 농민독법 만들고 이러면서 동학의 정신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역사의 배면에는 모든 것이 이 동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33인 중에 김이 독립선언을 한 33명 중에 몇 명이 동학 사람이냐고. 몇 명이 15명? 15명이 동학. 그 중에 대부분이 동학 총 들고 일본인들하고 동학 그 농민전쟁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전부가 왜곡돼 있어요. 기독교가 전부 한 것처럼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우리 민족이 지켜온 그 저항정신이라든가 진리를 추구해온 그 학생들의 줄기찬 한 세기 동안에 그야말로 3.1운동부터 광주 학생 운동으로부터 뭐 60만 세 운동부터 하여튼 광주 학생부터 쭉 4.19를 거쳐서 쭉 흘러놓은 이러한 저항정신의 배경에는 동학이 있었고 그것은 인간다움을 위한 투쟁이었고 거기서 자유니 평등이니 모든 개념이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은 그것이 외래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향했던 가치라는 것이죠. 이미 전주 화약을 낼 때부터 전봉준하고 그 누구야 이 사람들하고 관군하고 이 화약을 맺을 때부터 그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런 가치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2세기 동안 우리가 그래도 어떠한 진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가 하는 걸 철저히 아시고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이 동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진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마르크시즘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발가락 떼도 안 되는 마르크시즘에 발가락 떼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진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진보를 지향하든 뭐든 진보의 사상이 없는 거예요. 자생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레디컬한 놈은 죄다 극으로 돌아버리고 전부 그냥 배반해버리잖아요. 이념들을.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이런 역사를 더 이상 좋다 그러고 좋게 넘어가자 하고 하루하루 살지 말라고.
그러한 위선에서 이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제가 가만 생각 기가 푹 박혀가지고 강의가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73장부터 제대로 강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